네, 그러면 11번째 테마 배전선로의 부하 특성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전선로의 전압 강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부하가 말단에 집중 분포하는 경우랑 균일하게 분포하는 경우 이 두 경우의 전압 강하 값이 달랐고요. 또 전력 손실 값이 달랐습니다. 이 두 값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쉬운 편이기 때문에 앞에 숫자, 개수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손실은 원래 값에서 3분의 1, 전압 강하는 원래 값에서 2분의 1배가 됩니다. 자, 이거 헷갈릴 때는 전압 강하가 우리가 표기할 때 알파벳 E를 쓰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E에서 여기 숫자 2랑 발음이 똑같구나. 전압 강하는 E니까 2분의 1, E 앞에 붙는구나. 그리고 전력 손실은 3분의 1이구나 하면은 덜 헷갈릴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부하 특성의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그냥 세트로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자,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모두 다 실기시험까지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필기에도 많이 출제가 돼요. 자, 수용률은요, 설비 용량 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었습니다. 자, 수최설로 암기했죠. 수능에서 최고 등급 받으면 서울대 간다. 수최설. 자, 부등률은요, 각 수용과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합성 최대 수요 전력으로 나누어 준 값이었습니다. 자, 부등률은요, 등각 최합으로 기억했어요. 등각 최합. 자, 다음으로 부하율입니다. 자, 부하율은요, 최대 수용 전력 분의 평균 수요 전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 평, 최로 기억할 수 있겠죠? 부평에서 노는 게 최고 재밌다. 부평최입니다. 자, 다음으로 손실계수입니다. 위에 세 가지보다는 조금 그래도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손실계수도 분명히 중요한 계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손실계수는요, 최대 손실전력분의 평균 손실전력이죠. 그러니까 부하율이랑 비슷합니다. 부하율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는 손실전력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부하율과 손실계수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끼는 것이 바로 손실계수구나. 부하율이 1 이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F와 F제곱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손실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등률의 값은요, 1 이상의 값을 가진다라는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플리커 현상입니다. 우리 앞 단원에서도 조금씩 플리커 현상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불규칙한 부하의 변동에 의해서 조명이 깜빡깜빡거리는 등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도 가끔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전력 공급 측 방지 대책이 있고요. 수용가 측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상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자, 공급 측에서는요, 전용 계통으로 공급해주거나 또는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해주거나 전용 변압기로 공급해주거나 또는 공급 전압을 승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어디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 또는 전략 이런 것들을 전용 계통으로 적절하게 승압시킨다라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용가 측 플리커 방지 대책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계통에 무엇을 보상시키냐? 자, 직렬 콘덴서 그리고 삼권선 보상 변압기 방식을 사용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것에는 리액턴스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액턴스 보상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바로 전압 강하입니다. 더 전압 강하를 애초부터 보상시켜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음 무효전력 변동분을 흡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기조상기나 리액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무효전력을 흡수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하전류 변동분을 억제해주는 방법으로 직렬 리액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고조파입니다. 정연파, 교류파형이 왜곡되어서 외형파가 되는 거죠. 우리 외형파라는 용어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형태가 왜곡되었다 해서 외형파고요. 고조파 경감시키는 대책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실기 가서도 필답형에 쓰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조파 경감 대책에 무엇을 삽입해 준다? 직렬 리액터. 직렬 리액터가 고조파를 경감시켜 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교류 필터 그리고 고조파 대량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리클로저입니다. 자, 리클로저라고 하면은 우리 RC로 많이 쓰고요. 자동 재패로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에 나오는 섹셔널라이저와 함께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차단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섹셔널라이저는 개폐기거든요. 그래서 리클로저가 차단기고요. 섹셔널라이저가 개폐기입니다. 자, 리클로저는요, 차단기니까 전류 차단 능력,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함께 사용을 한다? 섹셔널라이저와 함께 사용을 한다. 그리고 반드시 섹셔널라이저 뒤쪽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자, 이 순서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다음으로 부하 측 사고 발생 시 사고 횟수를 감지해서 선로를 개방하거나 분리하는 자동 구간 개폐기 장치가 이 섹셔널라이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개폐기입니다. 개폐기이기 때문에 고장 전류 자체를 차단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또 고장 전류는 차단이 불가능하고요. 리클로저 차단기와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입니다. 우리 ASS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과부하 또는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장 구간 차단해주거나 또는 그 구간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입니다. ALTS라고 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전선로 정전 사고 시에 예비 전원 선로로 자동 전환해주는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컷아웃 스위치입니다. 우리 COS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COS 컷아웃 스위치의 가장 큰 역할은 주상 변압기 1차 측, 고압 측의 역할을 하는 퓨즈로서 주상 변압기 보호 그리고 선로 개폐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위치라는 거. 자, 다음으로 캐치 홀더입니다. 여기 앞에 숫자 10번이 되겠죠. 자, 캐치 홀더는요, 주상 변압기에 어디에 취부하는 퓨즈다? 요거는요, 2차 측, 그러니까 저압 측에 취부하는 퓨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가에 가전류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캐치 홀더가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